6개월 후 김영수는 아파트 베란다에서 토마토에 물을 주며 미소를 지었다. 빨갛게 익은 토마토가 햇살을 받아 반짝였다. 마치 자신의 새로운 삶처럼 생기 넘치고 아름다웠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복도에서 들려오는 민준의 밝은 목소리. 이제 중학생이 된 그 아이는 여전히 매일 아침 할머니에게 인사를 건넸다. 6개월 전 처음 이 아파트로 이사 왔을 때부터 변함없는 일상이었다. 응, 민준아, 학교 잘 다녀와라. 영수는 휴대폰을 꺼내 토마토 사진을 찍었다. 그리고 창밖 풍경도 함께. SNS에 올릴 생각은 없었지만 이 평화로운 순간들을 기록하고 싶었다. 6개월 전만 해도 이런 여유로운 아침은 꿈도 꿀 수 없었는데. 몸은 좀 어떠세요? 딸 미경이 안부를 묻는 목소리에는 진심보다는 형식적인 느낌이 강했다. 영수는 거실 구석에 놓인 접이식 매트리스에서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다. 허리가 뻐근했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괜찮다. 허리만 좀 아프고. 그러고 보니. 미경이 잠시 망설이더니 본론을 꺼냈다. 어머니, 혹시 실버타운이나 요양원 같은 곳 알아보신 적 없으세요? 영순의 손에 쥐고 있던 찻잔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예상했던 말이지만 실제로 들으니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다. 왜 갑자기? 미경의 남편 재호가 신문을 내려놓으며 끼어들었다. 어머님, 승연이가 이제 고3이잖아요. 입시 스트레스도 받고 있고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해서요. 집이 좀 복잡하다고 하더라고요. 미경이 재호의 말을 받았다. 그리고 제가 승진해서 업무가 늘어났는데 솔직히 어머니까지 챙기기가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시간적으로도. 영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예상했던 말이지만 실제로 들으니 마음이 무거웠다. 승연이는 뭐라고 하니? 승연이는. 미경이 시선을 피하며 말을 흐렸다. 할머니 때문에 친구들 초대하기 어렵다고, 그리고 밤에 잠자리가 불편하다고도 했어요. 그 순간 방문이 열리며 손자 승연이 나왔다. 헤드폰을 끼고 있던 그가 영순을 보자 잠깐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무표정해졌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응, 아침 먹고 가려무나. 아니요, 늦어서 그냥 갈게요. 승연은 서둘러 가방을 메고 현관으로 향했다. 영수는 그 뒷모습을 보며 마음 한구석이 쓸쓸해지는 것을 느꼈다. 언제부터인가 손자는 자신과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도 않았다. 그날 밤 영수는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미경 부부의 대화를 우연히 엿듣게 되었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작은 목소리들이 복도까지 전해져 왔다. 여보, 정말 어머니 모시고 살기 힘들어. 미경의 목소리였다. 나도 그런 생각이야. 승연이 스트레스 받는 것도 보기 안 좋고 우리도 솔직히 자유롭지 못하잖아. 근데 직접적으로 나가라고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요양원비는 결국 우리가 대야겠지? 그게 문제야. 한 달에 300만 원은 좋게 나갈 텐데 게다가 초기 비용까지 생각하면. 영수는 벽에 등을 기댔다. 가슴이 답답해서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다. 어머니 연금이 얼마나 되지? 한 80만 원 정도? 그래도 턱없이 부족하니까 우리가 나머지를 보태야 해. 아이고, 돈도 돈이지만 정말 자유로워지고 싶어. 주말에도 어머니 눈치 보느라 어디 가지도 못하고. 그 말을 들은 영순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자신이 가족들에게 짐이 된 현실을 적나라하게 깨달았다. 평생 헌신해온 가족이 자신을 부담스러워하고 있었다. 영수는 그날 밤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봤다. 형광등의 희미한 불빛이 천장에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다. 평생 헌신해온 가족에게서 받은 상처는 생각보다 깊고 예리했다. 내가 정말 짐이 되었구나.
내가 없으면 이 가족이 더 행복할 수 있다는 거구나. 하지만 곧 다른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다. 그런데 왜 나만 참아야 하지? 왜 나만 눈치를 봐야 하지? 영수는 조용히 스마트폰을 꺼내 계산기를 켰다. 요양원비 월 300만 원, 1년이면 3,600만 원, 10년이면 3억 6천만 원이었다. 그리고 자신의 가장 큰 비밀을 떠올렸다. 남편이 생전에 부동산 투자로 차근차근 모은 돈과 자신이 평생 한 푼, 두 푼 절약해서 모은 돈, 총 5억 2천만 원. 딸에게는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는 거액이었다. 이 돈으로 내가 정말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을까? 아무도 눈치 보지 않고, 아무에게도 미안해하지 않고. 다음 날 오전, 영수는 잠깐 산책하고 오겠다며 조용히 외출했다. 실제 목적지는 은행이었다. 30년 넘게 거래해온 은행 지점이라 직원들도 영순을 알고 있었다. 어르신, 정기적금 해지하시려고요? 창구 직원이 친근하게 물었다. 네. 그리고 다른 은행들에 분산해둔 것들도 정리하려고요. 영수는 차근차근 설명했다. 남편 명의로 되어 있다가 상속받은 부동산 처분대금, 평생 적금으로 모은 돈, 남편의 보험금까지 여러 은행에 나누어 보관해둔 모든 자산을 정리하겠다는 것이었다. 총 금액이. 어르신, 이거 정말 맞나요? 직원이 컴퓨터 화면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눈을 동그랗게 떴다. 5억 2천만 원. 맞습니다. 영수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직원은 놀람을 감추지 못했다. 혹시 보이스피싱이나 사기를 당하시는 건 아니죠? 요즘 어르신들 대상으로 하는 금융사기가 정말 많거든요. 걱정해 주셔서 고맙지만 제가 쓸 돈입니다. 아무도 저를 속이지 않았어요. 은행 업무를 마친 영수는 바로 근처 부동산 중개소를 찾았다. 간판에 공인중개사 사무소라고 씌어있는 작은 가게였다. 어르신, 혼자 사시려고요? 공인중개사가 의외라는 듯 물었다. 70대 여성이 혼자 집을 구한다는 것이 흔한 일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네, 조용하고 햇살 잘 들고 엘리베이터 있는 곳으로 부탁드려요. 너무 높지도 않고 너무 낮지도 않은 층으로요. 예산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세요? 전세로 1억 5천만 원 정도? 아니면 작은 곳이라면 매매로 3억 정도까지도 괜찮고요. 중개사의 눈빛이 확연히 달라졌다. 아, 네. 좋은 매물이 몇 개 있습니다. 바로 보러 가보실까요? 영수는 그날 하루 종일 집을 보러 다녔다. 채광은 어떤지, 교통은 편리한지, 주변에 병원이나 마트는 있는지 꼼꼼히 따졌다. 30년 넘게 한 집에서만 살았던 그에게는 모든 것이 신중하고 중요한 결정이었다. 여기는 어떠세요? 중개사가 한 아파트 단지의 9층 문을 열었다. 아, 영순의 눈이 반짝였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거실 창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따뜻한 햇살, 깔끔하게 정리된 내부, 그리고 무엇보다 베란다에서 내려다 보이는 탁 트인 전망이 마음에 들었다. 화분 놓을 공간도 충분하고 근처에 복지관도 있고 도서관도 걸어서 5분 거리예요. 중개사가 자세히 설명했다. 그리고 이 아파트 주민들이 대부분 조용하고 친절한 분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좋네요. 결정했습니다. 벌써요? 다른 집도 더 보시고. 아니요. 여기가 마음에 들어요. 계약할게요. 그날 오후 영수는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 보증금 1억 2천만 원. 평생 모은 돈의 일부였지만 전혀 아깝지 않았다. 오히려 이렇게 당당하게 자신만의 공간을 마련할 수 있다는 사실이 뿌듯했다. 집으로 돌아온 영수는 조용히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오래된 사진첩, 남편의 유품 몇 개, 그리고 자신의 옷가지들. 놀랍게도 평생 살아온 흔적들이 캐리어 2개에 모두 들어갔다. 이게 내 인생 전부였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슬프지 않았다.
오히려 가벼워진 기분이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가족회의 하자. 영순이 저녁 식사 후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미경과 재호, 그리고 방에서 공부하던 승연까지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모두가 감지했다. 무슨 일이세요, 어머니? 미경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 이사 간다. 네? 세 사람이 거의 동시에 되물었다. 혼자 살 집 구했어. 다음 주에 나간다. 미경이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다. 갑자기 무슨 소리세요? 어머니 나이에 혼자 사신다고요? 그게 말이 돼요? 내 나이가 몇 살인지 나도 잘 안다. 그래도 혼자 살 거야. 재호가 걱정스러운 듯 끼어들었다. 어머님, 경제적인 문제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연금만으로는 생활비도 모자랄 텐데. 영순이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건 너희가 걱정할 일이 아니야. 무슨 말씀이세요? 미경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내게 돈이 있다. 얼마나요? 승연이 처음으로 진지한 관심을 보였다. 5억. 뭐라고요? 미경이 소리를 지르다시피 했다. 5억 2천만 원. 정확히 말하면 그래. 거실에 깊은 정적이 흘렀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울렸다. 어디서 난 돈이에요? 미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내 아버지가 평생 부동산 투자해서 모은 돈이랑 내가 살림하면서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야. 너희한테 굳이 말할 이유가 없어서 안 한 것뿐이지. 재호가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고 승연은 스마트폰 계산기를 두드리며 금액을 확인하고 있었다. 그럼 왜 지금까지 그런 말씀을 안 하셨어요? 미경이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물었다. 왜 지금까지 가난한 척했냐고? 영순이 차분하게 미경의 말을 받았다. 너희가 내 돈 때문에 잘해주는 건지 아니면 진심으로 날 사랑해서 잘해주는 건지 알고 싶었거든. 미경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하면 영순이 더욱 차분하게 말을 이었다. 너희는 내가 돈 없는 연금생활자라고 생각해서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고 나는 5억이 있으니까 당당하게 혼자 살 거야. 어머니, 미경이 말문이 막혔다. 미경아, 내가 어젯밤에 요양원비로 한 달에 300만 원 걱정한다고 했지? 나는 그 돈의 15배 넘는 돈을 가지고 있어. 15년은 넉넉하게 혼자 살 수 있단다. 승연이 작게 중얼거렸다. 5억이면 진짜 엄청난 돈이네. 승연아. 영순이 손자를 바라봤다. 할머니가 내 대학 등록금이나 생활비 걱정 안 해도 되겠지? 승연이 민망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그럼 이제 서로 눈치 보지 말고 자유롭게 살자. 이사한 첫날 아침, 영수는 베란다에 서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공기가 달랐다. 더 깨끗하고 더 자유로웠다. 와. 감탄사가 절로 나왔다. 73년을 살면서 온전히 자신만의 공간을 가져본 것은 처음이었다. 아무도 눈치 볼 필요 없고 아무에게도 미안해할 필요 없는 공간. 안녕하세요. 복도에서 밝은 아이 목소리가 들렸다. 문을 열어보니 초등학교 5학년 정도로 보이는 남자아이가 활짝 웃으며 서 있었다. 저는 천사호에 사는 민준이에요. 새로 이사 오셨죠? 응, 할머니야. 반가워, 민준아. 혹시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저희 엄마가 새로 오신 분께 도움드리라고 했어요. 영수는 그 아이의 맑고 순수한 눈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다. 계산이나 이해관계 없이 순수하게 다가오는 마음이 오랜만이었다. 그날 저녁, 민준이 엄마 수연이 직접 반찬을 가져왔다. 깔끔하게 포장된 찬밥 몇 가지였다. 안녕하세요. 옆집에 사는 박수연이에요. 혼자 사시는 것 같아서 조금이나마. 고마워요.
저는 김영순이에요. 혹시 불편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저도 혼자 아이 키우는 입장이라 서로 도우며 살았으면 해서요. 혼자 키우세요? 영순이 관심을 보였다. 네. 작년에 이혼했어요. 처음엔 힘들었는데 민준이가 워낙 착해서요. 그런데 그 아이가 할머니를 엄청 좋아해서 수연이 부끄러운 듯 웃었다. 그날 밤 영수는 수연이 정성스럽게 준비해준 미역국을 먹으며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다. 오랜만에 받은 진심, 어린 관심과 배려에 감동한 것이었다. 이사 온 지 일주일 후 영수는 근처 복지관을 찾아갔다. 동네 한 바퀴를 도는 중에 구종합사회복지관이라는 간판을 발견한 것이었다. 어르신, 처음 오셨네요. 사회복지사 정연주가 반갑게 인사했다. 네, 이 근처로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러시군요. 혹시 관심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세요? 요가, 댄스, 노래교실, 컴퓨터 교실, 한글 교실. 한글 교실이요? 네. 글을 읽고 쓰지 못하시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글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이에요. 학습자로 참여하실 수도 있고 봉사자로 참여하실 수도 있는데 혹시 봉사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정말 환영이에요. 영순의 눈이 반짝였다. 제가 봉사를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혹시 교육 경력이나 관련 경험이 있으시나요? 옛날에 초등학교 교사였어요. 결혼하면서 그만두었지만요. 정연주가 환하게 웃었다. 완벽해요. 정말 필요한 분이셨는데 이렇게 자원해 주시다니. 그날부터 영순의 일상이 완전히 바뀌었다. 오전에는 요가나 가벼운 운동, 오후에는 한글 교실에서 봉사활동, 저녁에는 민준이와 함께 숙제하며 시간을 보냈다. 할머니, 제가 수학을 정말 못해도 포기하지 마세요. 민준이가 웃으며 말했다. 포기가 뭐니? 천천히 차근차근 하면 다 할 수 있어. 영수는 민준이를 가르치면서 자신이 얼마나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그리워했는지 새삼 깨달았다. 50년 전 포기했던 교사의 꿈이 다시 살아나는 기분이었다. 어머니, 승연이 대학 입학금 때문에 혹시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이사한 지 2달 후 미경에게서 전화가 왔다. 영수는 베란다에서 토마토에 물을 주다가 전화를 받았다. 영수는 잠시 침묵했다. 예상했던 전화였다. 얼마나 필요해? 한 1,000만 원 정도요. 입학금이랑 기숙사비까지 합치면 나중에 제가 꼭 갚을게요. 미경아. 네. 너 지난번에 요양원비가 한 달에 얼마라고 했지? 그게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세요? 300만 원이라고 했잖아. 1년이면 3,600만 원이야. 나는 이제 그 돈으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복지관에서 봉사도 하고 가끔 여행도 다니고 민준이한테 과외도 해주고. 어머니, 그리고 내가 왜 너희한테 돈을 빌려줘야 하는지 모르겠네. 나는 이제 너희와 별개의 독립된 사람이야. 전화 너머로 재호의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님께 사정 좀 말씀드려봐. 사정? 영순이 쓴웃음을 지었다. 내가 너희 집에서 눈치 보며 살 때는 내 사정 한 번이라도 물어본 적 있니? 어머니, 그래도 혈육인데, 혈육이면 내가 요양원 가려고 할 때 반대를 했어야지. 혈육이면 내 방 하나쯤은 내어주지 않았을까? 미경이 전화 너머로 흐느끼기 시작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우리가 정말 못했어요. 미안하다고 해서 상처가 아무는 건 아니야. 그리고 나는 지금 행복해. 너희 도움 없이도 충분히. 정말로 도와주실 수 없나요? 한 번만. 영수는 단호하게 말했다. 안 돼. 나는 이제 내 돈을 오로지 나를 위해서만 쓸 거야.
전화를 끊은 후 영수는 베란다에 나가 토마토에 물을 주었다. 손이 전혀 떨리지 않았다. 마음도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속이 시원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문 앞에서 민준이의 걱정 어린 목소리가 들렸다. 괜찮다. 왜? 전화하시는 목소리가 조금 슬퍼 보였어요. 영순이 문을 열었다. 민준이가 과자 한 봉지를 들고 서 있었다. 할머니가 기분이 안 좋아 보여서 이거라도 같이 드시라고 샀어요. 그 순간 영수는 깨달았다.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서로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3개월 후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어보니 손자 승연이 서 있었다. 할머니, 승연아, 어떻게 여기를? 주소 알아내서 할머니께 사과드리러 왔어요. 영수는 승연을 들여보냈다. 키가 더 큰 것 같았고 표정도 조금 성숙해 보였다.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그때 제가 너무 어렸나 봐요. 무슨 소리니? 할머니가 우리 때문에 힘드셨을 거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대학 와서 기숙사 생활하면서 집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알겠더라고요. 영순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할머니, 여기 정말 좋네요. 승연이 아파트를 둘러보며 말했다. 그치? 햇살도 잘 들고 혼자 사시는 건 괜찮으세요? 외롭지 않아. 옆집에 좋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복지관에서도 봉사하고 있어. 승연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봉사요? 한글 가르치고 있어. 재미있더라. 할머니가 선생님이셨던 거죠? 응. 너희들 때문에 그만뒀지만. 승연이 고개를 숙였다. 할머니의 꿈을 우리가 방해한 거네요. 아니야. 그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 하지만 이제는 내 꿈도 중요하다는 걸 알았지. 할머니, 엄마랑 아빠는 진짜 할머니를 그리워해요. 그렇구나. 특히 엄마는 요즘 많이 우시더라고요. 할머니 없으니까 집이 너무 적적하다고. 영수는 잠시 침묵했다. 승연아, 할머니가 너희한테 화난 건 아니야. 다만 내 인생도 소중하다는 걸 깨달은 거지. 알겠어요. 그런데, 응, 할머니, 가끔 우리 집에 놀러 오실 수는 없나요? 손님으로요. 영순이 웃었다. 손님으로? 네. 할머니 방은 이제 제 방이 됐는데 할머니가 오시면 제가 거실 소파에서 잘게요. 그 말에 영순의 마음이 조금 움직였다. 승연아, 할머니가 하나 물어볼게. 네. 너는 할머니가 돈이 많다는 걸 알고 나서 태도가 바뀐 거니? 승연이 진지하게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처음엔 놀랐어요. 하지만 돈 때문에 온 건 아니에요. 할머니가 없으니까 진짜 그리웠거든요. 정말? 네. 할머니가 해주시던 밥, 할머니랑 같이 보던 TV, 할머니가 들려주시던 옛날 이야기, 다 그리워요. 영수는 승연을 꼭 안아주었다. 그럼 가끔 놀러 와라. 할머니도 너희가 그립긴 해. 영순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복지관에서 돌아오는 영순을 정연주 사회복지사가 반겼다. 아니에요. 저도 즐거워요. 어르신들이 영순 선생님을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한글을 정말 쉽게 가르치신다고. 영수는 뿌듯해했다. 70이 넘어서 받는 칭찬이 이렇게 기분 좋을 줄 몰랐다. 할머니, 저 수학 시험 90점 받았어요. 민준이가 뛰어와 시험지를 보여줬다. 어머, 정말. 우리 민준이 대단하네.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덕분이에요. 수연이 뒤따라와 고마움을 표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민준이가 요즘 공부에 재미를 붙였어요. 저도 즐거워요. 민준이 가르치는 게. 어머님,
제가 너무 뻔뻔한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뭔데? 저도 어머님께 한글 배우고 싶어요. 창피하지만 저도 학력이 높지 않아서. 영순이 수연의 손을 잡았다. 언제든지 환영이에요. 그날 저녁, 세 사람이 함께 저녁을 먹었다. 할머니, 저희가 할머니 진짜 가족 같아요. 민준이가 천진하게 말했다. 그래? 네. 할머니는 우리 할머니 같고, 엄마는 할머니 딸 같고, 저는 할머니 손자 같아요. 수연이 웃으며 말했다. 어머님, 정말 그래요. 저희 엄마는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님이 계시니까 정말 든든해요. 영순의 가슴이 따뜻해졌다. 어머님, 이거 드세요. 수연이 영양제를 내밀었다. 아이고, 이런 비싼 거. 어머님이 민준이한테 해주시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도 드릴 게 있어요. 민준이가 편지 한 통을 내밀었다. 할머니께. 할머니는 저희 진짜 할머니입니다. 할머니가 없었다면 저는 수학을 포기했을 거예요. 할머니가 없었다면 엄마도 이렇게 행복하지 않았을 거예요. 할머니, 감사해요. 사랑해요. 민준이가. 영수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이런 사랑을 받아본 게 언제였을까? 6개월 후. 영순에게 등기 편지가 도착했다. 미경이 보낸 편지였다. 엄마에게. 편지 쓰는 게 어색하네요. 엄마가 집을 떠나신 후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화가 났어요. 왜 그렇게 극단적으로 나가시는지, 왜 우리와 상의하지 않으시는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어요. 우리가 엄마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얼마나 당연하게 여겼는지. 승연이가 대학 가서 집이 텅 비니까 더 실감이 나요. 엄마가 없는 집이 얼마나 쓸쓸한지. 엄마,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보고 싶어요. 딸 미경 올림. 영수는 편지를 읽으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그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어보니 미경과 재호가 서 있었다. 엄마. 미경의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다. 어떻게 여기를. 승연이한테 주소 들었어요. 엄마, 정말 보고 싶었어요.